KBS 뉴스 특보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었는데요.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현재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기자, 먼저 현재 강우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현재 많은 비가 오는 지역들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전북과 경북의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원 등 전북 내륙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비가 다소 약해졌지만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이 많아서 섬진강 유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감시 CCTV로 지역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하류입니다. 네, 주암댐은 현재 초당 700여 톤의 물을 방류를 하면서 물보라가 심하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보성, 구례, 하동 지역 저지대 주민들은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섬진강댐 하류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서 화면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초당 1,800여 톤의 물이 하류 지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순창, 임실, 곡성 지역이 위험합니다. 이어서 남강댐 하류입니다. 남강댐도 초당 6,000톤 가까운 많은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에서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부선 장기 이교 일대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오전부터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섬진강 상류 지역에 참 많은 비가 온 상황이죠. 네, 섬진강 상류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암댐입니다. 현재 수위가 109m에 육박하면서 댐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한계치, 즉 계획 홍수위에 2m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수율이 94%를 넘어서면서 방류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진강댐입니다. 이곳은 오후 2시 40분에 계획 홍수위 197.7m를 넘어섰습니다. 방류할 수 있는 최대량을 방류하고 있지만 유입량이 더 많다 보니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남강댐입니다. 이곳 상황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위는 44m대로 높아지면서 초당 6,0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의 사천 남동공단 등 저지대가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댐 방류량이 늘면서 섬진강, 영산강 유역의 홍수특보도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광주청과 영산강이 흐르는 광주와 나주 지역 4개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원과 곡성, 구례와 하동 등 섬진강 유역에도 홍수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구례 지역의 경우 경보 수위를 2m 이상 웃돌고 있어서 범람이 우려됩니다. 이들 지역 댐들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건 어제부터 온 비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을 보면 곡성과 담양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리산 부근에도 400mm대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강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현재의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의 이동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주로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비구름이 느리지만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지역은 전북에서 경북 남쪽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상 쪽을 보면 좀 더 북쪽까지 비구름이 펼쳐져 있죠. 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중부지방도 비가 오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예상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전선은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서서히 북상해 중부지방이 점차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 상황을 보면요. 강한 비구름이 서서히 북상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다며 지금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중부지방이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틀간 남부지방에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각 지역들 지금부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 연결합니다. KBS 전주총국의 김태원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이전 특보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1시쯤 남원 섬진강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져서 주변 마을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늘 오전 미리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방이 붕괴된 정확한 위치,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남원시 금지면 귀성리, 금곡교 주변이고요. 전남 곡성군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바로 제방 붕괴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방 붕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현장 상황 어떤가요? 네, 붕괴된 섬진강 제방 근처에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는 만큼 다소 양질의 화질이 아닌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 제방 붕괴 현장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이 모두 잠겼고 또 비닐하우스, 또 뒤쪽으로 보이는 주택들도 모두 물에 잠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 있는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남원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 오후 1시쯤 섬진강 제방이 100m 정도 무너졌고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방 주변 3개 마을 주민 190명은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오늘 오전 미리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 70여 가구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제방으로 섬진강 물이 넘쳐 흘러 이 집중호우가 계속될 경우 침수 지역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피해 파악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복구도 내일 오후 이후에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이 확인된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주변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가 무너졌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종석 남원시 금지면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대 마을 여러 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금일 어제 밤 12시까지는 안정적인 수위였는데 금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됐고 12시까지 집중호우가 된 바람에 뚝 4개소 중 4개는 다 거의 복구가 완료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뚝이 터져서 유실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징후가 좀 있었었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밤까지는 안정적 수위였는데 오늘부터 섬진강댐에서 초당 1000톤을 방류를 하고 우수가 섞이면서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요. 그에 따른 제방이 유실이 된 것입니다. 네, 수백 명이 대피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주민들 잘 대피했는지 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새벽 4시에 섬진강 수위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바로 인근 주민들을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로 대피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뚝이 터진 이후에는 그 상부에 있는 마을까지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네, 귀성리와 하도리 등 일대 7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침수 피해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섬진강 물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적으로 그 7개 마을 이상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주민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우리 또 명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특이사항 발생되면 저희에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이 붕괴돼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데요. 중상류에 많은 비가 온 섬진강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이준호 시설연구사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섬진강 상황이 제방 붕괴에 영향을 줬을 텐데요. 제방이 붕괴된 지역의 유량과 유속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그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홍수 경보가 다 발령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높고 특히나 섬진강 하류부는 10,000톤 이상의 지금 유량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섬진강댐 방류가 이루어졌는데요. 추가 범람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섬진강 수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위가 정체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 중입니다. 네. 따라서 추가 강우가 없다면 추가적인 범람보다는 현재의 범람 상황을 유지하거나 하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뭐 알고 대피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주민들은 저희의 홍수경보 발령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섬진강 하류부 주민들은 대피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피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예, 아무튼 지금 이 상황 더 이상 나쁜 소식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진유민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전주 지역은 계속해서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가 다리 상판에 다다를 때까지 불어났고 하천변 산책로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다리 아랫길 도로도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전라선 동산과 전주역 구간, 압록과 구례구역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익산과 여수 엑스포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순창 풍산이 542mm로 가장 많고 진안 438, 남원 424.9, 전주 완산 323.5mm 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 홍수특보도 내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북 홍수 예보 지점에도 홍수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원 독림교와 완주 삼례교, 전주 미상교, 정읍 초강리에는 홍수경보가, 무주 남대천 취수장, 정읍 정우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남원 독림교의 범람 수위는 7.27m, 현재 수위는 4.03m입니다. 정읍 초강리의 범람 수위는 9m, 현재 수위는 5.67m고요. 전주 미상교의 범람 수위는 8.43m, 현재 수위는 3.59m입니다. 완주 삼례교의 범람 수위는 8.49m, 현재 수위는 6.92m입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상교는 송천 이동주민센터와 미산초에, 삼례교는 삼례 읍사무소와 삼례 중앙초에, 독림교는 남원 중앙초에, 초강리는 정우초에, 남대천은 무주 예체문화관에 주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임실과 진안, 무주, 장수, 남원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 여전히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 유의하시면서 실시간 재난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 유도희 앵커 나와주십시오. 지금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호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늘면서 섬진강 하류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례 공영버스터미널 앞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앞과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터미널 주변 도로와 주차장이 모두 침수된 건데요. 이처럼 이 일대 시가지가 침수된 건 오전부터 인근의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인 서시천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섬진강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하천물이 섬진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시가지 저지대로 역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섬진강 상류의 섬진강댐 방류량도 계속 늘고 있어서 섬진강과 지천 주변 저지대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구례구는 구례읍과 마산면, 문청면 주민 6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구례읍 주민들은 구례중과 구례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마산면 주민들은 체육관인 청마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로 곡성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곡성구는 섬진강변에 위치한 곡성읍 신기리와 장선리, 대평리, 동산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대피 장소는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와 곡성고, 곡성중앙초등학교 등입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지자체들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인 곡성 지역, 주암댐 하류 지역인 보성과 구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례군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댐의 방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현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이 얼마나 되나요? 네, 먼저 현재 주암댐에 물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동복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보성에는 보성강댐이 있습니다. 이 두 댐에서 합쳐서 초당 1,000톤의 물이 주암댐, 순천 주암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빗물까지 해서 초당 1,800톤의 빗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 2,800톤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물이 지금 주암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현재 초당 700톤만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암댐에서 초당 700톤이 방류되고 있고 전북 임실에 있는 섬진강댐 같은 경우에는 초당 1,800톤을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섬진강과 보성강이 어디에서 합류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보시면 위쪽에 전북 임실 쪽에 섬진강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 보성 쪽에 보성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작은 강인 보성강이 흘러서 곡성군 압록 지점에서 섬진강과 만나게 됩니다. 이 곡성 압록은 이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 보성강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이 합류해서 하류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섬진강 인근 시군에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압록에서 만난 섬진강은 하류 지점이죠. 구례, 광양, 하동 이런 3개 시군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빗물이 계속해서 이 하류 지점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강이 범람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상류 방류량까지 합쳐지면서 시가지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류의 물 같은 경우에는 본류인 섬진강으로 못 나가서 좀 정체가 돼서 범람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댐 방류 상황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자, 문제는 그건데요. 주암댐이 아까 초당 700톤을 방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계획 홍수위라고 하는 한계치가 있는데 주암댐의 한계치가 2m 정도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댐 중에서 유일하게 좀 수위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네. 이 한계치를 넘어서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초당 700톤보다 더 이상 많은 양의 방류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천 지역의 주민분들은 각별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비로 4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주수 기자, 조금 전보다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 광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오후에 들어서는 빗줄기가 많많이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주 양동시장 태평교도 어제 범람 지점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다리에 기둥이 보이고 그리고 천변에 운동기가 보일 정도로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국지성 호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어제부터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 지역 주요 지점 강우량은 조선대 471,
광주 남구 433, 광주 풍암 432, 광산 383.5mm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강과 하천에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홍수특보 발령 지점이 8곳인데 이 가운데 장흥 탐진강을 제외하면 영산강 4개 지점과 섬진강 3개 지점 모두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일부 선로가 침수되면서 오늘 오전 7시부터 광주역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광주 송정에서 순천, 순천에서 목포, 순천에서 장성 등 3개 구간 5개 열차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58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고 이재민은 8개 마을 4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광주천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호우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하 기자, 지금 지역별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또 침수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형 싱크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오후 전남 장성군 모째 인근의 도로 상황인데요. 깊이 8에서 1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또 도로 옆 가드레일도 휘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빠진 게 화물차인가요? 네, 대형 싱크홀 가운데 있는 게 화물차가 맞습니다. 화물차가 푹 꺼진 싱크홀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곳곳에 이처럼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구례군 영상이네요. 2기 유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에 전남 구례군 냉천 IC 부근 도로 상황인데요. 서시천 하천뚝이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계속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네, 도로도 유실된 걸로 방금 보이네요. 네, 하천 2기 유실되면서 강물이 계속 넘치고 그러다 보니 지반이 서서히 침하되면서 바로 옆 도로가 일부 유실된 겁니다. 이렇듯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의 구례읍 저지대가 완전히 침수돼 이재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구례군이네요. 네, 계속해서 구례군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이 범람한 하천물이 무서운 기세로 계속해서 주변 도로와 또 상가로 유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지까지 유입되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 도심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오전 광주 운남동 상황인데요. 자동차 바퀴가 모두 잠길 정도로 도로가 침수돼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량들도 보이는데요. 네. 이 갑작스런 폭우에 운전자들이 차량을 두고 대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가자 이 물살의 힘에 차량들이 둥둥 떠밀려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보 영상으로 본 피해 상황은 하선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많은 비에 철도 운행 중단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례교 범람 위기로 압록 구례 구간 선로가 침수하면서 전라선 익산 여수엑스포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또 광주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오늘 오전 7시부터 광주역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철도 이용객들에게 광주역 대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종점역인 평동역이 물에 잠겨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평동역 주변 도로가 침수돼 지하 역사로 흘러들면서 대합실과 역무실 일부가 물에 잠겨 오전 9시 28분부터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평동역 직전역인 도산역까지만 운행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광산구청과 함께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지하철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과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와 지역별로 발송되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최대 3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창원방송총국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로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창원입니다. 경남에서도 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에서 배수로 작업에 나섰던 50대 남성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앞서 거창에서는 한 야산이 무너지면서 80대 한 분이 숨졌습니다. 또 섬진강 하류인 경남 하동 곳곳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동 섬진강 하류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남 하동군 화신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섬진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도로에도 물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도 19호선 아래로 난 산책길도 물에 잠겨 가로수가 수풀처럼 보이고 2m를 훌쩍 넘는 가로등에 등불만 보이고 있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컨테이너 창고가 둥둥 떠갈 만큼 물살이 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초 침수 피해가 심각한 화개장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하동읍과 화개장터를 잇는 국도 19.5km의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화개장터 주민 100여 명은 미리 대피했지만 하동읍 등 고립된 침수지 주민들도 하동 소방서가 보트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화개면은 밤사이 강수량이 387.5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심각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동과 맞닿은 호남의 섬진강댐 수위 상승으로 하류 지역인 하동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산청과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진주, 창녕, 의령, 거제, 통영 등 10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함안 등 5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합천과 거창, 의령,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창원 등 8개 시군의 산사태 경보가, 거제와 함안, 창녕, 사천, 밀양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청군 경호교와 합천군 황강교, 밀양시 삼랑진교에는 홍수경보가, 함안군 개내리, 의령군 정암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섬진강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큽니다. 하동 화계에 사는 주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현만 선생님, 지금 그곳 하동군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그친 상황이고요. 지금 섬진 강물만 많이 흘러서 하계장터는 아직까지 침수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하동 주민분을 여러 번 연결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인이나 주민들께서는 현재 어떻게 대피를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해서 하계 초등학교, 중학교로 대피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친척집으로 다 대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피해 입으신 분들로부터 어젯밤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 네, 어젯밤 이제 섬진 강물이 역류해가지고 하계장터가 침수된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서 가재 도구도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서 지금 친척집에 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내일까지 최고 150mm 정도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금 하계장터가 너무 침수가 많이 돼갖고 그 상인들이 지금 생업이 좀 문제가 생겨서 가장 걱정되고요. 예. 여기 지금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휴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나가시질 못해요. 그게 지금 걱정이죠. 예. 양현만 선생님과 또 주민분들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거창에 사는 주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선생님, 현재 거창군 날씨는 어떤가요? 예. 오전보다는 강우량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때때로 그렇게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네요. 예. 거창군 주상면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느껴지는 산사태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위험해 보이고, 예. 제가 오전에 그 업무차 상간 주변을 돌아다녔었는데, 예. 흙이나 자갈 같은 게 도로로 많이 떨어져갖고 많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요. 이제 하천 영상도 있는데 하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거창 그게 위천천인데, 예, 주변에 침수되거나, 하수구 역류라든지, 맨홀 주변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선생님 또 거창 지역 주민들 안전하게 계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이 시각까지 경남의 피해 상황을 시청자분들께서 KBS에 보내주신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흙 사이로 굴착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임시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빗물과 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가면서 굴착기는 결국 땅 아래 처박혔습니다. 하동군 하동읍 상저구 마을,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보트에 태워 구조합니다. 이 마을엔 아파트 주민 등 150여 명이 고립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남 하동군 화계 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건물 1층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들어찬 물이 강을 방불케 합니다. 한 주민이 물에 뜬 구조물 위에 올라타 대피합니다. 섬진강 주변 마을 곳곳에서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녹차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중류. 물살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흐릅니다. 경남 합천댐 수문 5개가 모두 열렸습니다. 합천댐이 초당 방류량을 1,200톤으로 늘리면서 합천 군민체육공원 일부가 침수되는 등 환강 저지대 침수 우려가 큽니다. 오늘 오전 7시 지리산과 인접한 산청군 생초면입니다. 경호강 수위가 도로와 다리 하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역시 많은 비가 내린 함양군 아니면 광풍루 주변입니다. 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갑니다. 남강천 수위도 인근 도로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이어서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경남 지역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천현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인명피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정 마을에서 배수로 정비에 나섰던 50대 남성 농민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50분쯤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매몰 사고가 나 경운기를 몰고 가던 83살 백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남에서는 하동군과 산청군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동 화계장터에서만 상점 220동이 물에 잠겼고 주택 50가구도 침수돼 주민 100여 명이 화계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또 섬진강변 일대 마을에서 이재민 20명이 발생했고 산청군과 사천시, 진주시, 창녕군에서도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가장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낙동강과 섬진강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합천 환강교와 산청 경호교가 경계 수위와 경보 수준을 모두 넘어섰고 함안 계내리 의령군 정암교에서는 경계 수준을 넘었습니다. 섬진강 덤남으로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 진상역 사이 경전선 철도 구간이 침수돼 낮부터 진주와 순천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도로 통제 구간은 43곳으로 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과 합천, 밀양 등 경남 전역에서 논밭과 과수원 12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KBS와 연결된 경남 지역 재난 폐사회로 TV로 구체적인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상현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비에 지금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 경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 삼랑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KBS 재난감시 폐쇄회로 TV에 잡힌 밀양 삼랑진읍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강물이 삼랑진 낙동철교 교각 위쪽까지 닿고 있는데요. 예. 낙동강 홍수 통계소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 삼랑진 지역에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삼랑진의 홍수 경보 수위는 7m인데요. 조금 전인 4시 20분 수위가 6.84m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천시 가산교입니다. 이곳은 난강댐물이 사천만으로 흘러가는 가화천 하류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오면서 남강댐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5,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이 늘면서 강물이 상판 바로 아래까지 불었습니다. 가화천 주변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량교입니다. 오전에는 강물이 다리 상판에 약간 닿을 듯한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불어난 강물이 다리 상판 도로까지 넘실댑니다.
이럴 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용하시는 것조차 삼가셔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진주시 남강 중앙광장입니다. 남강댐이 진주 시내 쪽으로도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강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원래라면 화면 아래쪽 나무 밑으로는 자전거 도로 등 둔치가 있는데요. 완전히 잠겨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기상특보, 재난정보를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비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없도록 신속한 대피와 119 구조 요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어제부터 3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붕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낙동강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구포대교 수위가 상승해 조금 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낙동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영록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부산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낙동강 하구뚝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 하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곳 인근 사하구는 300mm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낙동강 상류에서 많은 물이 내려와 현재 하류 구포대교의 수위가 4m를 넘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낙동강변 생태공원 일대는 물에 잠겨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도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의 한 주택축대가 무너져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고 동구의 한 주택가 담벼락도 무너졌습니다. 또 부산 사하구의 도로변 축대도 붕괴돼 주차된 차량 3대가 매몰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부산에도 심각 단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붕괴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도심하천인 온천천 하부도로와 범천, 계금, 당감 지하차도 등 도로 17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앞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하구뚝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앞서 보셨듯 남부지방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호 산림청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박종호입니다. 많으십니다. 예. 자, 먼저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오늘 8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누적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mm 이상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전국적인 추가 집중 예보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는 산사태 규모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서부터는 물이 그 산에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 있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사태는 인명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어제 9시부로 충청 이남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고요. 오늘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자, 청장님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기상 예보를 보면 다음 주중까지 장마가 계속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월요일이면 역대 가장 늦은 기간까지 장마가 계속되는 거고 8월 14일이면 우리나라 최장의 장마 기간 2013년 49일이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장마와 집중호우는 역사적으로 기간이나 누적 강우량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대형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산사태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될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산림청에서 지정된 2만 6천여 개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10만 7천 명이신데 이미 긴급 재난 문자하고 자막 방송을 보냈습니다. 받으시자마자 즉시 대피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 제 웹에서 산사태 예보 발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 2등급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누적 강우량이 300mm 이상일 경우에는 1, 2등급뿐만이 아니라 3등급, 5등급 사이에 다른 모든 산림도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그걸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산사태 조짐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다 위험한 건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현상이나 지표는 이제 바람이 없는데 나무에 흔들림이 있거나 계곡이나 일부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물의 솟구침이라든가 낙석 같은 것이 예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면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곡뿐만이 아니라 계곡이 아닌 곳에서도 흙탕물이 이렇게 평소에 없는 곳에서 흘러내리는 경우에도 산사태 전조 증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록적인 누적 강우량과 긴 잠마 기간으로 산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지역 이외라도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라든가 징조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시거나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의 실종자 5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색 사흘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총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2시쯤 춘천시 서면 덕두언리의 사막산 등선폭포 인근 북한강 유역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선박 사고 지점과 3km 떨어진 의암댐 하류입니다. 오늘 발견된 2명은 경찰관 이모경이와 민간 작업선에 있던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경이는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장애물에 걸린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여기에서 20에서 30m 떨어져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인근을 수색하던 소방과 군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2명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 수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로써 의암호 선박 사고로 물에 빠진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은 인력 2,700여 명과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북한강 유역 수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수색을 계속하며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서면 덕두언리 북한강 유역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속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들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방송총국 연결해서 충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혜 앵커 전해주십시오. 청주입니다. 호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하류 지역인 충북 남부권, 특히 영동군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데요. 보도국 진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오르면서 충북 영동군 일대 저지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양산면의 주민 60여 가구가 양산초등학교와 친인척 집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산면과 심천면 일대도 침수 피해가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오늘 하루만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고 특히 호남 지역 집중호우로 금강 상류, 용담댐 방류량이 크게 늘어섭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은 댐이 버틸 수 있는 계획 홍수위 265m 가득 물이 차 초당 2,900톤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초당 2,700톤가량인데 현재 유입량과 방류량이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용담댐 하류에 있는 대청댐의 방류량도 오늘 새벽 초당 1,000톤에서 현재 초당 2,400톤까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강수계 댐 방류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하류인 충북 남부 지역에는 어제부터 12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북 곳곳에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남부 지역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주영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뒤로 보이는 이 무심천 현재 수위는 0.88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차량 통제 제한 수위인 0.7m를 넘은 상태입니다. 내사교에서 방석교까지 약 7km 구간의 차량 운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옥천 청산이 74.5mm로 가장 많고 영동 추풍령 54, 보은 36.7mm 등 남부권에 집중됐습니다. 또 옥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청주와 영동, 보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 피해도 큽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선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이재민 480여 명이 여전히 임시 대피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200여 건,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도 800여 건에 이릅니다. 공무원과 군장병 등이 투입돼 수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그 피해가 크다 보니 복구율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충북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황주향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충북 북부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은 호우 피해가 커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까지 선정됐는데요. 충북 충주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정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 충주시 엄정면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방금 전까지 매우 강하고 세찬 비가 내렸지만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이 마을은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이 많은데요. 심지어 마을 저수지뚝까지 무너져 내릴 정도지만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복구가 더딘 상태입니다.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충북 충주를 포함해 제천과 음성까지 충북에선 3곳이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복구 인력과 장비가 서둘러 곳곳에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도 한창입니다. 충주 4명, 단양 2명, 그리고 음성에서 1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하천물이 불어나는 데다 유속까지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강 가장 상류에 있는 충주댐은 현재 1초당 3,600여 톤가량의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량은 1초당 970여 톤 정도로 방류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비가 더 많이 올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충주 수해 현장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에는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진규 기자와 함께 충북의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KBS 실시간 재난 영상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남부 지역인 옥천군 상황입니다. 네, 옥천군 삼양교의 모습입니다. 옥천은 오늘 새벽부터 최대 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곳은 평소 하천 수위가 낮아 양 옆으로 산책로와 하천도로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하천이 불어나 하상도로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차올랐네요. 네, 주변 계신 분들 통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네, 다음은 충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화면입니다. 영동에도 밤사이 많은 곳은 4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자갈밭 밑은 평소에 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는 곳이지만 현재는 나무 끝까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천막이 쳐져 있고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네, 보은군 탐부면 덕동교 화면입니다. 새벽부터 보은에도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다리 밑까지 흙탕물이 차오른 상태고요. 이곳은 평소에도 물길이 좁고 양옆으로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 현재는 수위가 올라 대부분 물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시 미원면 금관숲입니다. 청주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리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모두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 또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통행하시거나 주변에 계신다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시 무심천의 모습입니다. 하상도로가 여전히 통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심천 수위도 평소보다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상도로 근처 산책로 등 주변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충주시 엄정면 목계 배수펌프장 주변 CCTV 영상입니다. 이곳은 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 지역입니다. 이곳은 남한강물이 흙탕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유속도 상당히 빠른 모습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예고된 만큼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충북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일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민 기자, 잠수교 수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보다 잠수교 수위는 더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나무 기둥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7.3m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비가 잦아들면서 이곳 잠수교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도 초당 약 6,700톤 정도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잠수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수위인 6.2m 아래로 내려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 좀 살펴보죠. 네, 제가 있는 이곳 잠수교를 제외하고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통행 제한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도림천과 청계천 등 하천 6곳의 출입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반포와 여의도 한강공원 등 서울 시내 한강공원 11곳 역시 오늘도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진 않지만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오후 1시 30분부터는요. 경기도 용인과 화성, 평택과 오산, 이천과 안성, 여주 등 7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로도 다시 통제될 수 있는 만큼 내일까지 기상정보와 함께 교통정보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자, 전북 남원 지역에서 제방이 100여 미터가량 붕괴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섬진강댐에서 현재 초당 1,5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와 가옥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 상황 어떤지 환경부에서 홍수 대응을 총괄하는 신동인 수자원관리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신동인 과장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의 유입량과 방류량 상황 좀 살펴보죠. 예. 지금 섬진강 유역의 섬진강 댐의 유입량이 오늘 새벽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유입량은 초당 2,400톤이고 방류량도 초당 1,860톤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암댐의 경우 유입량이 초당 약 2,000톤이고 방류량은 초당 750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비 때문에 하류 지역의 하천 일부가 범람을 했습니다. 특히 남원시 금곡교 상류 일부 구간이 약 50m가량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방류량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섬진강 댐의 경우 앞으로 방류량을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방류량을 늘릴 경우에 하루에 있는 그 하천 제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암댐의 경우에도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 자, 농경지와 마을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하류 지역에서 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섬진강 유역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및 하동에 하천변 약 32여 개의 읍면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도 있습니다. 영산강 지류에 범람이 있어가지고 광주광역시 서창동 일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홍수 통제소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홍수 특보 상황을 전파했고 자치단체에서 대나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피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일단 주민들께서는 시군 읍면동에 공무원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시기 바라고 방송 뉴스 등에 나오는 홍수 특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가재 도구 등을 챙기다가 타이밍을 잃으면 안 되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피가 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용담댐 같은 경우도 하류 지역에 이미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현재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 지역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는 섬진강 유역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중부지역 주민들께서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섬진강 상황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특히 유의하고 있는 점, 가장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현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부터 320mm가 넘게 왔던 지역이 바로 섬진강 유역입니다. 섬진강 유역에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불어난 하천의 물이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절대 하천변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정해진 장소로 긴급히 대피하거나 가옥, 침수 방지 등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유역도 좀 유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예. 하천댐하고 하류 지역에 있는 시군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강 유역 같은 경우도 용담댐 하류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홍수 특보에 특히 유의하셔가지고 관련 조치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 신동인 그렇습니다. 환경부 수자원 관리과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서 사망 21명, 실종 11명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지역이 12곳이었는데 지금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정오부터 16개 시도에 대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인데 심각 단계 발령은 최고 단계, 위험이 가장 크다는 뜻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산사태 국민 행동 유령에 따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계곡이나 경사진 곳엔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또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는 만큼 대피하실 땐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지금 산에 있는 분들은 계곡 근처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죠.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6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 대피를 철저히 하고 또 급류 발생 지역에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아산을 방문해서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피해가 커진 만큼 피해 복구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특히 인명 피해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지자체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들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 21명, 실종 11명, 부상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경기 지역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명, 전남 4명 등이었습니다. 이재민은 1,800여 세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주택은 2,200여 채, 도로 교량은 2,500여 곳이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남부지방의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철도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종빈 기자, 지금 남부지방 쪽에 운행이 중단된 구간이 많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도권에서 전북, 익산, 이남 지역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익산과 여수 엑스포역을 잇는 전라선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구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무궁화호는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까지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동산역과 전주역 구간의 선로가 물에 잠겼고 곡성역과 압록역 구간 교량 수위 상승으로 이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으로 출발하는 KTX와 새마을호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광주와 광주 송정으로 가는 무궁화호 셔틀 열차도 중단됐고 ITX 새마을호는 광주역 대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합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장항선 열차도 홍성까지만 운행합니다. 장항선에서 홍성 이남인 대천이나 군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경전선도 부전에서 진주까지는 운행하지만 그 이후 구간이 광주 송정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 동해 구간,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은 2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주말 열차 이용객들에게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도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일부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3회 3터널 입구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또 광주 대구고속도로도 지리산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광주 방향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박선우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농작물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동안의 농작물 피해는 충남북 지역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었습니다만 어제 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지금 경남과 전남북 지역의 피해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이 9,300여 헥타 정도의 농작물 침수와 유실 피해가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전남북과 경남 지역 중심으로 6,000헥타 이상이 추가적으로 피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00헥타 이상의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는 주로 그 벼 주산지이기 때문에 벼에 대한 침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기타 밭작물이나 시설 작물들에 대한 피해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는 전국에 6,400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호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장 325개소를 가동 중에 있고요. 저수지 789개소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우특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농업인 행동 요령에 대한 문자 안내라든가 마을 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가 오는 중에는 절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가 그친 이후에도 바로 야외 활동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물 빠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논밭에 대한 배수로 정비라든가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수지나 하천 인근 그리고 산사태 우려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재난 안전 문자나 공무원들의 대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잘 따라서 신속히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박선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섬진강은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 지역에 계신 시청자들께서 비 피해 상황 저희 KBS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들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이 범람했습니다. 저지대에 있던 노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이 오가던 산책로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6,000제곱미터가 넘는 사과밭이 침수됐습니다. 용담댐이 오전 11시부터 방류를 시작했고 호우가 겹치면서 계곡물이 넘친 탓입니다. 이렇게 다 잠겼으니 어떡하냐고. 농가의 심정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폭우로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반쯤 물에 잠겼고 출입문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전남 담양에 어제 새벽 0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내린 비는 모두 540mm. 이거 나중에 재난 문자로 왔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솔직히 문자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이미 어제부터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이게 이러다가 다 잠기겠다라고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부터 침수 피해가 예견됐지만 대피 안내가 늦어 마을 주민들은 꼼짝없이 건물에 갇혔습니다. 섬진강 상류에서 초당 1,000톤의 물이 내려오면서 하동군 수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끊기자 구명보트로 고립돼 있던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공사 구간. 많은 비로 토사가 급격히 밀려내려가면서 굴삭기가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랫마을 주민들은 계속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화계천이 범람해 버스터미널과 화계장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무티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도대교 턱 밑까지 강물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섬진 강가에 위치한 소 축사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소 50마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집중호우 대비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특히 섬진강 유역의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섬진강 유역은 중류 지역인 구례라든가 곡성 지방에 그 제방이 붕괴된 사례가 있고요. 이미 하동과 같은 하류 지방은 이미 침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행인 것은 12시 정오경에 조수가 만조에 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찼기 때문에 1시경에 제방이 원류를 했는데요. 지금 다행히 조위가 떨어지고 있고 다시 이제 강수가 좀 잦아들고 있어서 물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우려하는 게 또 밤 12시가 되면 만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비교적 평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는 섬진강 유역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류댐에서 많은 물들이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이 여전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또 우려하는 바는 남강댐 하류 지역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강댐이라는 댐의 형상 자체가 굉장히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 하류 하천에 이제 사천 지역이라든가 저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강댐 유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향후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지역은 기압골이 굉장히 얇게 형성되면서 경상북도 쪽 위쪽이 그러니까 안동댐이라든가 이쪽 유역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이 이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피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단체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피하는 와중에서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재난 취약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급류가 발생된 상황에서나 아니면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이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어린이 한 명이 그 급류에 휩쓸리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다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침수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침수된 지역에서는 가급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 상황이 장기화되면 저희들이 그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피소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좀 걱정은 뭐냐면 물이 잠겨 있다가 빠지게 됐을 때가 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제방이 물이 찰 때도 위험하지만 네. 제방이 물이 빠질 때 제방에서 토립자들이 같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물이 빠졌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또 그 지역으로 또 자기 논이라든가 이런 걸 그 상황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많이 현장을 가시는데요. 예. 물이 빠질 때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특히 저녁에는 나가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는 낮에 그리고 비가 그친 상황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은 특히 이번에 비가 많이 집중된 호남 지역의 경우는 평야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이 침수가 장기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이 고립 지역을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이 있거나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평야지대는 특히 제방이 붕괴되게 되면 갑자기 수위가 그 인근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면 대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침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침수되는 곳이 또 침수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수되는 지역이 계속 침수되는 지역을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수 사업이나 이런 방제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는 합니다만은 지자체 여건 같은 것들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순간에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고 주민들을 대피한다든가 그런 훈련들을 미리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만큼 산사태가 잦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산사태 위험 지역 미리 알고 또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마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그 위기 경보 상황에 대해서나 아니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아마 재난이 나더라도 산사태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향후에는 대규모의 산사태도 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산사태가 나게 되면 토사가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한 30km, 그러니까 1초에 한 8m에서 9m 정도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상황을 보고 대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미리 인근 지역에 산이 있다 그러면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게 되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이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부지방에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져 담양과 순천에는 최고 400mm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전북에는 1시간에 3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서 점차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에, 오늘 저녁부터 월요일인 모레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쏟아붓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특보구역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충청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 이어 조금 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많은 비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곳은 500mm가 넘겠고 남부지방에도 5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 폭우 피해를 낸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함에 따라 지금 비가 주춤하고 있는 중부지방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계속돼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우려가 큽니다. 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안전 문자 메시지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